1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경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경금이 태어난 월령도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금에 해당이 되는 일간이 될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금이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음금에 해당이 되죠. 같은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 그래서 성향 자체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을 대하는 방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부드럽고 좀 인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거칠고 투박하고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좀 거칠고 투박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이고, 좀 감수성이 있고 좀 부드러운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보살펴 주는 역할이라든가 가르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강하다. 그 다음에 금, 쇠 입장에서는 어때요? 거칠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무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무겁다.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 그렇죠. 날카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양의 기질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다가 아니면 뭐예요? 강하대 반대 부드럽다 이렇게 할까요? 부드럽다 내지는 거칠다, 이거 뭐 부드럽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날카롭다 하면 날카롭다는 또 반대가 뭐로 볼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거는 부드럽고 뭐 둥글하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때로는 좀 무거우면서 날카로운 그러한 금이 바로 경금이라고 해서, 이 경금을 어떻게 비유한다?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완자라고 하는 이 완자가 뭐야?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철금.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 같은 거 있죠. 내지는 큰 원철,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것, 무쇠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쇠 같은 거 무겁죠. 그 다음에 거칠기도 하고 재련, 그러니까 단련을 잘 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손을 잘못하게 되면 손가락에 그 경함은 약간의 배는 거고요. 심하면 강철 같은 것에 손이 잘려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면,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가볍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좀 아름다운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금을 비유할 때 보석 같은 것에 비유를 하죠. 보석, 주얼리라고도 하죠. 주얼리, 여러분들 반지, 보석 같은 거 다 이게 주얼리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것도 액정 같은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안경테, 그 다음에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렌즈를 쓰죠. 컨택트 렌즈, 그거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금이라고 하는 거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렌즈 같은 것을 사람의 눈에 이렇게 부착할 수가 있는 것이, 무겁고 거칠고 좀 막 오염되어 있고 있는 것을 안경이라든가 내지는 컨택트 렌즈 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고 이렇게 보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은금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강철 같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겠고,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죠. 그래서 쇠를 갖다가 화로서 단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호미
내지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경을 하기 위해서 농경할 수 있는 어떤 농기구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고, 범종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고, 배도 만들 수 있고요. 요즘 같으면은 집을 지을 때도 철골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철골 구조로서 집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단단한 그런 경금이라고 하는 강철을 이용해서 집을 짓게 되는데, 신금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신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단단하고 강한 그러한 기질을 이용한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라고 하는 오행이 있어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 정화 혼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은금은 부드럽고 가벼운 보석 같은 거기 때문에 화를 봐선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닦아서 맑고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보세주옥한다. 즉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이 신금은 어차피 내일 또 공부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 거칠고 강한 금이기 때문에 거칠고 강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관성으로서 강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좀 거칠고 좀 이렇게 기운 세고 좀 강한 사람들은 군대라든가 어떤 검찰이라든가 경찰 같은 어떤 조직 체계가 좀 엄한 데 가면은 그 조직에 순응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애들이 무법천지인데 가게 되면은 뭘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깡패 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것은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 태어난 월령 6월에 해당이 되죠. 6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하나인데, 6월이 되기 위해서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은 금왕절이 됩니다. 금이 아마도 가장 왕하죠. 그래서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신금을 떠나서 오행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6월에 오래 이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월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이 6월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왕하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든,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든 어떤 사주?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신왕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성으로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지는 식상으로서 설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왕한 자는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왕한 자를 그냥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명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법 무민의 사람, 즉 깡패나 마적단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6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된 일간이 왕한데 그냥 놔뒀어. 기운도 세고 뭐 좀 애가 좀 성격도 강한데 얘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조폭이라든가 마적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간이 왕한 왕자는 억제한다. 이 억자는 뭐예요? 통제하고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왕자의 설은 뭐예요? 왕한 자의 기운을 빼서 설기한다,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의 억은 관성을 쓰는 개념이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쓰는 개념인데, 그러면 선생님 왕자의 억을 좋은 거예요? 왕자의 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뭐에 따라서 일간의 특징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일간의 특징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이고 강철 같고 무쇠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왕자의 설보다는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성으로서 경금을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은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신금은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철이라기보다는 보석이라든가 반지, 주옥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통지하기보다는 왕자의 석, 아까 말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신금을 잘 닦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을 쓰는 것이고요. 신금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식신상관 중에서도 상관이 임수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뭘 써야 된다? 화를 쓰는데, 화를 쓸 때 어떤 걸 쓴다? 정화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금을 다스리는 것은 월등하게, 정화라고 하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큰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금을 다스린다. 정화는 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화가 공력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하는 개념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공력이 큽니다.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공력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화는 조후의 차원에서 봤을 때 병화하고 비하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는 조후를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조후를 용도로 쓰는 것이고, 정화는 이렇게 경금이 있었을 때 금을 다스리는 용도. 금을 다스리는 것은 정화만큼, 10개의 천간 중에서 정화만큼 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건 정관인 정화에 있어 경금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이때 병화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이때 병화도 필요하죠. 왜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어떤 계절?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을. 그래도 신월 같은 경우,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름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6월부터 술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금의 숙살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오싹한 그러한 계절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병화를 별도로 있어도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6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정화는 정관이 되겠고요, 병화는 칠살 평관이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다 이거지? 관살 혼 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나쁜 것이냐? 관살혼자 되면 아주 안 좋다고 보죠. 특히나 여자가 관살혼자 되면은 남편도 있고 기둥서방도 있어서 매우 문란하고 부정하고 음란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여자가 관살혼잡 되는 것을 매우 안 좋아하는데, 6월의 경금만큼은 관살혼잡이 되더라도 이거는 흉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6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인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병화는 6월에 서늘한 그런 기운을 어떤 용도? 조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죠. 단 6월에 금은 왕을 반면 병정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조하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병화정화가 반드시 지지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으로서는 조후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이 나쁜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금인 경금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고요. 경금이 6월에 금왕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데,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은 양금이 되겠고, 양간이 월지에서 뭘 받습니까? 아까 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간이 월지에서 제왕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겁제격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칼날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인격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하고 좀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 성격이 굉장히 흉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양인이 있는 사람은 마치 사주에 칠살이 있는 사람들처럼 조금은 거칠고
좀 강렬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안 좋게 풀릴 때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폭이라든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풀리겠지만은 칠살격들이라든가 양인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풀리게 되면 권력을 준다라고 하거나 내지는 생살여탈권을 얻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칠살격, 양인격들이 좋을 때는 굉장한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생살여탈권을 짓는 그런 귀한 직종을 얻게 되는데, 잘못 풀리게 되면 뭐예요? 남을 갈취하거나 남의 돈을 삥 뜯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좀 무소불위의 어떤 양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검찰총장 사주하고 조폭, 좀 큰 조직의 조폭 두목하고 사주가 완전히 뭐 다를 것 같지만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인가살이 되어 있고 하나는 양인가살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된 사주는 검찰총장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주는 뭐예요? 뭐 깡패 두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면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양인을 중화로 이루는 방법은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양인가살, 그 다음에 뭐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칠살, 그 다음에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일간 입장에서 칠살 정관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칠살은 뭐예요?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정화를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정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에 경금이 양인격이 되는데 정화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관인상정, 정화로서 양인을 갖다가 통제시킨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칠살이죠. 칠살이 양인을 합한다라고 해서, 합해서 중화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양인가살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격들은 항상 칠살이라든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양인가살 내지는 관인상정이 돼서 사주 양인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 6월, 아까 제가 정관도 필요하고 칠살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양인가살일까요? 아니면 관인상정일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떤 걸로 놓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병화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칠살을 우선해서 이거는 양인가살로, 양인가살이 국사가 더 좋습니다. 관인상정보다는. 하지만 일간의 용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만약에 두 개가 다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양인가살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화, 병화가 모두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지로 뭐에다 인사오등에 뿌리가 있어야, 화가 뿌리가 있어야지만 저 화가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주를 보게 되면 연지에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인데 정인이 되죠. 음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무조건 정인이니까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6월에 경금이 일간이 왕한데 다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생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인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 지나치게 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다시 인성이 있어서 금하고 유축 해금해서 다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결탄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인이라 하더라도 일간한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왕한 일간을 더욱 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연간에는 이렇게 신금이 있는데, 신금, 여러분들 경금 입장에서 신금이 뭐죠? 당연히 이거는 겁재라고 하면은 공부를 조금 하신 것이고요. 저거는 양인이다, 양인이 투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이 양이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이 유를 봐서 이것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양인이 아니고요. 얘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가 양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유중에 있는 이 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인데,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유중에 있는 양인이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 있을 때 지지로 뭐 생년월
연월일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특히 원령이 있는 것이 강하겠죠. 이렇게 유가 있을 때 신금은 경금 입장에서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다. 양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양인이 두세 배 이상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일간이 더 왕해진다. 만약에 이것이 지지로 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그냥 겁재인데 여기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양인을 갖다가 반드시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있어서 양인 가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인 상정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국사가 나쁘지 않은 것이 일지의 오화를 가지고 있죠. 경호일주, 경호일주도 대체적으로 성격이 반듯반듯하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게 되면 반듯한 남자를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남자를 얻을까요? 만약 이 사자가 여자였다라고 하면 반듯한 그런 여자이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군인, 경찰 내지는 검찰직 이렇게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관이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양인 가살이 아니라 관인 상정이 이렇게 되는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세 자체가 나쁘지 않죠. 일간도 왕하고 양인도 있지만은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화도 세력이 있습니다. 간목이 하나 정도 더 있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관인 상정하는 틀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 수를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시에서 특히나 임수, 더더군다나 개수가 투출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주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6월에 양인격에 신금 양인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무지무지 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병화도 얻었고요, 정화도 얻었습니다. 단 한 가지 뭐가 문제죠?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병화, 정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지이오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없어지게 되면은 병화도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정화도 뿌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자수가 오화를 충하게 되면은 병정화의 뿌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 병자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고요. 병술시는 완전히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병자시, 병술시 글자 하나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오화가 수를 보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인, 오, 술, 삼, 합이라고 해서 화국을 형성하는 것인데 인이 없게 되면 오술, 합, 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서 합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술 합해서 화가 되는데 병화도 세력을 얻게 되겠고 정화도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으면 좀 원한적으로 사주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잘 갖춰진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거 사주에 수가 없는데 이거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오행구족이라고 해요. 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족이죠. 모두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갖출 구자에다가 발족자에서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긴 하지만 유축해금에서 수의 기운은 좀 많이 약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오행을 두루 갖추는 것은 좋지만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죠. 병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서 그냥 좀 너무 오술 앞에서 병정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좀 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갔다 그러면 화가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양인격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뜨거운 열기에서
과열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서라도 남자의 경우는 세운에서라도 금수를 보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해수는 오화를 극하지 않습니다. 충이 되어 오화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화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분들 만약에 이것이 그런 거죠. 여자였을 때 남편 하나, 남편 둘, 남편 셋, 중혼, 시집을 3번 이상은 가겠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주 볼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가 중화가 되어 있으면은 뭐 결혼 한두 번 한 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혼하고 한 번 더 하는 게 그게 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자를 만나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느냐 아니면 나쁜 남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관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더라도 연애를 하더라도 어떤 남자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도 즉 남자로 태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정축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해시는 수가 있고 정축은 또 습토이죠. 습토 이런 경우에도 충분한 습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가장 꺼리는 거는 뭐예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제가 좋지 못하다. 정관을 써야 되는 사주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경금 입장에 얘는 상관, 얘는 정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기억이 납니다. 상관, 견, 관이 되기 때문에 이 개수는 뭐예요? 절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이 개수 내지는 임수는 그나마 조금 봐줄만 한데 개수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토로소해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천간에 토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화, 상관경관 되는 그런 것을 모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운 가서 수가 살아나기보다는 화운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이 벌써 추석 연휴 2번째 날입니다. 뭐 일가 친척들을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조용하게 댁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 뭐 추석 명절 행복한 마음 외롭다 하더라도 외로움 느끼지 마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